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이제 언론 보도를 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소각장 우리 내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내동 그 소각장 그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내동 주민협의체가 있고 내동의 비대위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진주시에서 이 소각장 설명회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내동 비대위 쪽에 하는 공문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좀 공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좀 자세히 읽어드리면 내동면 비상대책위원장 기하라는 보면은 문구가 좀 서로 삽입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축 분뇨를 재배한 소각장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권을 수용하여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라는 이 가축 분뇨를 제외한 소각장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권을 수용하여라는 이 문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동면 비상대책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 주민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 쪽에서 야 진주시가 내동면 비상대책위하고 사전에 뭘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이제 하고 나선 거죠. 이제 핵심 내용은 그래서 지금 내동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는 진주시가 내동 비대위와 내통을 했다. 사전에 똑같은 설명의 장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문 안에 이제 사전에 뭘 이렇게 수용하여 일어난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오는 13일부터 시작이 되죠. 정원박람회 그 앞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언론 보도의 핵심은 뭐냐면 제 생각은 지금 소각장 이게 매립이 2030년 1월 1일부터 네. 매립이 금지가 되거든요.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 관련해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지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협의체 이게 좀 단체 간에 좀 이렇게 다툼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시에다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단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네. 내동 비대위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각장 관련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원고 안에 기사 보도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지금 내동면 주민 협의체하고 내동 비대위하고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있어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소각장을 좀 설치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될 수도 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그런데요. 이 날짜가 하루 늦어요. 그 내동 비대위에 통상 내동 비대위에 보낸 게 5월 29일이고 네. 나 주민 협의체에 보낸 게 28일. 근데 하루 늦게 이렇게. 네, 근데 저희가 통상 동일 단체 제목에 동일 내용에 음. 단체가 다른 곳에 공문을 보낼 때는 번호를 하나를 따고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수신처를 같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 참고해서 밑에다가 참조해가지고 밑에다 쓰든지 해서 어쨌든 공문 번호를 하나로 간단 말이죠. 통상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에 굳이 이 문구 일부를 삽입을 해서 그것도 보면은 요청하신 해가지고 접수 번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통이라고는 좀 그런 게 어쨌든 이쪽에서 접수를 문건을 접수를 했잖아요. 왜냐면 그 앞에 보면 귀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럼 4월 1일 날 접수된 문서를 근거해서 그 건을 수용해서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이 설명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축 분뇨를 제외한 소각장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4월 1일 날 들어온 문건에 대해서 해서 지금 6월 달에 5월 29일인가요? 5월 29일 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협의체 쪽에서는 사전에 네. 공문이 4월 달에 가고 네. 이 주민 설명회 하기까지 뭔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 근데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가축 분뇨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센터에는 네. 그게 들어가야죠. 그 음식물 그래 쓰레기 아는데 배출이나. 뭔가 가축 분뇨를 제외한 소각장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내용인지를, 전달을 하되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그 비대위에서는 가축 분뇨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빼고 나머지 이야기하자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수용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 그런- 가축 분뇨장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 내돈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는 네. 굳이 이걸 이게 서로 다른 같은 공문이고 같은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건데 네.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들의 요청은 우리가 수용을 했다라는 이제 이거 하니까 이쪽 주민협의회 쪽에서는 반발한다. 반발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하고는 뭐 그래서 내가 이 두 단체가 네. 쓰레기 소각장을 어차피 지금 2030년까지는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고 이러면 소각장 건설이 계속 저는 늦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음. 이 주민협의체랑 음. 주민지원협의체, 그다음 비상대책위원장, 여기 거기 비대위 이 두 곳에 뭐라고 해야 되지? 회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같이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이 다 다른 분일까요?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그러면 다르겠죠. 결국은 그 위치나 뭐 위원장이 이런 다른데요. 위치나 아니면 본인이 받을 수혜에 대한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대하자고 서로 그러면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주시가 왜 강력 쓰레기 소각장을 못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약해지는 거야. 이거 네. 안 하면 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 단체가 이런 조그만 설명 하나를 두고 지금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이익이 걸려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차마 내 그러겠죠. 입으로 이야기 못 하는 왜요? 거고. 그거 하려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 대신 해줘서 고마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네. 주민협의체가 있고 네. 두 개 있네. 위원장이 다르고 다르네. 근데 보통은 그 같은 다른 면이 아니라 내동면 같은 곳이잖아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이슈를 만나면 이 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과 어찌됐든 행정에 요구하고 뭔가 협의하는 거를 힘을 실어야 이게 어쨌든 힘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굳이 그 안에서 이 조직이 둘로 나뉘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내동면 안에서의 거주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나중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거나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땡땡이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한번 이제 우리 땡땡이 그만하세요. 그 내동 쓰레기 그 매립장 만들 적에 네. 그 김동기 의장의 네. 역할 음. 그런 역할들을 시의회의 역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음. 이게 저 상황 그대로 놔두면서 뭔가 시가 이걸 뭐 어떤 제안을 하고 서로 어떤 그 합의점을 찾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죠. 어려워. 왜냐면 주민들이 전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시의원들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좀 대의하라고? 적극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네. 좀 나서야 된다. 당연히 나서줘야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나서나. 어차피 어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네 글쎄. 면에 자기 글쎄. 표 찍어주는 사람들인데요. 글쎄. 자꾸 글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글쎄. 아니 근데 왜냐면 이유가 현실적인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누군가 책임지고 아니면 누가 또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죠. 사명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굵직한 지역 어른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다고.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내동면이면 내동면 면의원 네. 그죠? 면의원. 지금은 면의원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는데 면의원 옷 입고 있었는데. 면을 대표한 사람이 답답하다. 지금은 광역화돼 가지고 그 내동면 지역을 맡고 있는 시의원이 정촌 내동 뭐 몇 개 이렇게 맡고 한꺼번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광역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강요영 위원장이 좀 머리가 많이 좀 아프시겠네. 그럴 겁니다. 좀 근데 시간이 저는 좀 정말 걸릴 이해가 안 것이고. 갑니다.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어차피 두 개 내동면에 이것과 관련된 주민협체가 두 개라는 소리인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면서 굳이 공문 번호도 따로 따고 날짜도 따로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주민협의체에서 그래 혹시 그런 그거 네. 이건 좀 안 보이는데 네. 공문을 발송한
발송처가 똑같아요. 진주시장 돼 있지만 네. 그 아니요, 부서도 관련 똑같아요. 부서가 내용도 똑같아요. 제목도 주무관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서가 다른 거 똑같아요. 아닙니까 혹시? 다 똑같다니까요. 제목도 주무관, 다 지방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똑같아요. 그 괜히 뭐 일을 이렇게 좀 안 만들고 좀 뭔가 좀 아유 잘하면 안 될까?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줬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표현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아니 저는 또 행정 처리를 하니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 주민은 모를 수 있는데 공문을 만약에 작성했어. 근데 뭔가 하나가 누락이 됐어. 그랬으면 또 이거를 다시 재발송을 다 똑같이 전체에 다 하지 한 곳에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이 수신처를 애초에 28일 날 보낼 때 수신이 진주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애초에 비상대책위한테는 안 보낸 공문이란 말이죠.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만 보냈지. 아 그러니까 왜 이 한 곳에만 이걸 보내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다른 그 수신처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목의 동일한 내용이면 같은 번호 하나를 따서 뭐 여기 수신해가지고 수신처 참조 해가지고 밑에 그 주무관 발송한 그 주무관 그 위에다가 수신처를 쭉 기록을 해요. 기관명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하잖아. 예, 근데 똑같은 문서를 하나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하나를 보내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 내용에 애초에 비대위를 제외하고 보낼 의도가 아니었다면 비대위를 빼고 이렇게 보낼 리가 없죠. 그러면 비대위를 누락했다. 만약에 누락했다. 근데 누락했는데 마침 문구도 빠졌네. 아니 마침 문구도 빠졌네.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문구를 삽입해서 전체 다시 재발송을 하지 여기만 별도로 문구 삽입해서 따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 수신처가 하나는 아니, 내동면 그러니까요. 비상대책위원장 네. 개인한테 보낸 것이고 네. 하나는 진주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여러 사람한테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더 안 되는 아니 거죠. 그 공문이 맞아. 그래 무슨 공문 개별 공문이 그리고 개별한테 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협의체가 아니고 개인한 근데 근데 수신을 위원이면 위원 누구가 있어야 될 거야. 아니. 여러 수신은 명이 뭐냐면 수신은 기관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공문을 쓸 때 만약에 진주시에 보내면 진주시장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이제 경유지를 뭐 자원순환 과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경류도 없는 예, 거죠. 지위를 쓰는 건 맞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없나? 협의체? 그 왜 협의체 없어요? 위원들한테 보내고 그래. 이거는 위원 전체한테 보내는 것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이상해. 보내고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잘못 썼네. 애초에. 괜히 뭐 잘못 왜 자꾸 그걸 아니, 공문 쓰는 부스러운 교육이라도 먼저 좀 시키고 좀 하든가. 밑에는 강 PD 밑에는 어떻게 작성자 한번 보자 쭉 밑에 아, 그 밑에 있어요. 있어. 똑같나? 똑같아요. 네, 똑같다니까요. 한 군데서 나오는 그 공문이니까. 똑같아. 그리고 이게 시행 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 문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날짜도 다르고. 근데 나는 이 수신의 위원만 쓴 것도 이상해요.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 위원장이나 뭐가 있을 거잖아. 기하 해도 그러니까 기하 협의체 해도 되고. 기하해도 되고. 근데 위원이라고 했으면 뭐 위원 누가 돼요? 전체야 다. 여튼 잘 이상합니다. 좀 네. 그 괜한 어쨌든 말 나올 13일 말을 날 하는 것 그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장에서 뭐 대규모 시위한다고 하니까 그날 비 온다던데. 누가 영띠가 정했나? 몰라요. 영띠가 정하면 비 온다. 저는 안 정했습니다. 여튼 비가 온답니다. 자, 그것도 많이. 예, 내동면 우리 쓰레기 소각장 자원순환센터 조성 관련 그 공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자, 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1학년 94%가 유급이랍니다. 그 예정됐던 부분이고 또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 네. 전국적이라도 그리고, 진주가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전국적이고 요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 대책도 없이 2,000명 2,000명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00명 가지고 여기도 상당수 늘었어요. 작년에 네, 그렇죠. 그렇죠. 늘었는데 그 1학년 예과 애들을 교육시킬 준비나 뭐 아무런 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특히 요거, 국가대는 그냥 학생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은 24학번, 25학번, 26학번
이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공동 수업들이 이게 있으니까. 공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 시설 안에서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게 스스로 문제다. 스스로 이제 그 전국적인 현상이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그만 1년 토를 할란다. 1년 동시 수업을 못 받고 못 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닥칠 거를 왜 뭐- 도대체 모르는 학교 것도 안에서는 그렇게 왜 학교는 수용을 한 거예요? 교수들은 반대를 했고 교수는 반대했고 학교 행정은 왜 수용을 학교 하냐고. 행정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의대 교수들은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뭐 교수들도 일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 이해가 안 가네. 어. 아니 이렇게 뭐 올해도 아니고 바로 1학년, 2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2학년이 먼저 나갈 때까지 자기들은 군대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포를 하는 유급을 하는 자발적인 유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국적인 그 강경수 국회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를 대상으로 유급 재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달 7일 기준 이게 5월 달이죠. 경상 국립대 의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아니 또 이런 거 광경수 구원 이렇게 쓰면은 당 소속 당도 좀 써주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강경수 의원이 조국 혁신당인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다 혹시 어지간하면 다 그쪽이에요? 알아요. 아니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상 기사를 쓰려면 정확하게 쓰려면 그럼요. 이게 뭐예요? 당도 쓰고 가로 소속, 안에. 가로 안에 소속 그렇죠. 상임위도 쓰고 상임위도 써주고 써주고 해야지. 그래야 이게 교육이겠지. 이걸 말했으면. 참 정말. 그래서 네. 일단 뭐 속상하네요, 경상 국립대 여러 의대 관계자 그 멘트도 중요하니까 트리플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의정 갈등으로 교육 현장을 떠난 교수도 일부 있고 많은 학생을 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일상적인 멘트를 했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멘트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교육 문제. 고대 교육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되냐 하면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그죠? 죽지 않아도 되는 중환자들이 진짜로 오버다잉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술이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되고 그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군대 갔다 올란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대생들 중에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올란다가 몇 명 없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이 정부가 요 앞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과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제 여학생 수가 의대 입학생 수가 많아졌어요. 네. 많아지면서 이 군대 갈 우리 군의원 자원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그것도 대책을 문제야.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옆 정권에서 병장 봉급을 병장은 요새 일반 병으로 가면 18개월 하잖아요. 네. 병장 봉급을 200만 원 하면 네. 그럼 하사나 소위는 얼마나 줘야 되냐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작지. 그런 문제가 그치. 또 생기고 그다음에 의과대생들이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군의관을 가면 네. 36개월인가 뭐 해요. 네. 그렇죠. 누가 하려 그래요? 18개월 하지. 어? 음.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이번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의대 문제를 혼나야겠네요.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자, 돼. 혼나야 되고 일단 경상 국립대 그 일단 유치됐든 간에 지금 이게 대처 방안이 지금 없지. 국립대 자체에서는 이게 없고요. 없어.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안 하면 없어. 일단 의대 수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